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만 4살 아들과 뱃속에 33주 된 딸을 품고 있는 싱글맘 콧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구독자 수가 300명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늘어나는 구독자 수를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소심해서 부담감과 걱정이 또 슬슬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올라오고, 또 내가 나를 너무 오픈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막 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무작정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하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슬슬 이제 압박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렇게 찍을 때는 너무 재밌고 편집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카메라만 켜면은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목에도 담이 오고 등에도 담이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언젠가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편하게 얘기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우울한 얘기를 할까? 아니면 좀 덜 우울한 얘기를 할까? 아니면 또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명상을 했는데, 문득 몇 가지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 성격은, 첫인상은 사람들이 조금 차갑다, 말 걸기가 조금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입을 열면 편한 사람이네, 쉽게 친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다가도 이제 만나지 않을 때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먼저 연락을 해주시면 저는 반갑게 맞이하고, 또 만나자고 하면 흔쾌히 만나서 또 수다 떨고, 또 헤어지면 또 그대로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보통 분들은 이제 의뢰 지치셔서 관계를 그만두곤 하시더라고요. 먼저 연락을 했으면 다음번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의 인간관계는 보편적으로 좀 좁고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 시기를 넘어가면 정말 5년, 10년, 15년 깊게 친구가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얘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떠나가시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인분들 중에는 계산적인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라면, 친해질 수 있었던 좋은 분들도 많으셨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 그리고 또 조금 또 특이한 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명상을 하면서 생각났다던 단편적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저는 평소에는 누가 뭐 어떻게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건 좀 개의치 않는 성격이고, 전혀 뭐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그 똑같은 행동 패턴에도 한번 제가 딱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툭 하고 제 안에 차가움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를 들면 대학교 때 이제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이제 동아리 생활을 하는데, 그런 동아리 그런 문화가 조금 군기가 있잖아요. 1학년 때, 새내기 때 저의 동기 중에 이제 유독 조금 동아리 생활에 열의가 없고 자주 빠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으니까 동아리 생활에 맞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하루는 그 친구가 감기 몸살이라는 핑계를 대고 빠지게 되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동기들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고, 선배들은 꾸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없었고, 걔는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듣는 꾸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왜 그 친구가 없는 데서 우리가 꾸중을 들어야 되지? 그 친구가 아프다잖아. 근데 왜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지? 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선배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버럭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프대잖아요. 하고 소리를 진짜 버럭했어요. 그 순간 정말 분위기가 정말 싸해지고, 이제 갑자기 선배들이 저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니, 너 좋게 봤는데 이런 애인 줄 몰랐다 막 이러면서, 얘 진짜 안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도 막 혼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 애들은 또 가만히 듣고 있고, 그 다음부터 제 별명이
아프대잖아요 였어요. 동기들이 저만 보면 그걸로 계속 물려댔어요. 한 1년, 몇 년을.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동기들끼리 MT를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반찬 중에 그 동그란 소세지 이렇게 얇게 계란에 부친 그 반찬 있잖아요. 그게 나왔었어요. 근데 한 남자 동기가 정말 눈치도 없이 우거우거 그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먹어야 되는데 정말 눈치 없이 그렇게 막 우걱우걱 막 쑤셔넣고 있더라고요, 입에. 다른 친구들은 막 표정 이제 썩어가고. 근데 그 친구가 평소에도 조금 얄미운 짓을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었고, 근데 그날은 또 제가 또 뭐에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순간 또 표정 싸해지면서 말을 했죠. 야, 네 입만 입이냐? 다른 애들은 안 보이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친구랑 싸움이 붙었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중2 때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나와서 줄을 쓰잖아요, 반별로. 그러면 보통 뭐 번호대로 쓰거나 뭐 키대로 쓰거나 쓰고 싶은 대로 쓰거나 하는데, 항상 밤마다 있는 그 1층까지는 아닌데 몰려다니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반에 좀 이렇게 좀 조그만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조회 시간에 보면은 항상 늦게 나오면서 항상 뒤에 서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는 앞에 서는 것보다 뒤에 서는 걸 좀 선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뭐 키가 그 친구들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또 일찍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친구들이 나오면은 앞으로 밀려나야 됐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또 그날 유독 딱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더니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가 이러는데, 싫은데? 네가 앞으로 가. 라고 해서 또 싸움이 났죠. 그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 저를 둘러싸고 저는 막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앞에 그날 서서 조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 중에 그나마 좀 생각이 있는 착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혈질 같지는 않은데 정말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킬 앤 하이드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확 변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뜬금없는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하하하 그러고 있던 애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 아줌마가 되어서 그 당시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그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가 또 그때 그럴 필요까지는 있었었나. 왜냐면 그러고 나서 저는 항상 되게 후회를 했거든요. 제 행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할 거면 뭐하러 그렇게 말을 뱉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주변 환경은 항상 똑같았고 변한 건 없는데, 단지 변한 건 제 감정이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내 기준이 그랬던 것이었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다닐 때도 그 동아리 선배들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이 사람들은 나빴어 생각을 했고, 또 그 소세지 사건의 그 친구에도 그 사건과 그냥 몇몇 일들로 인해서 이 친구는 되게 얄미운 친구라는 판단을 했었던 거죠. 또한 저의 기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었던 것이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나름 되게 신실했다고 생각했었을 때에는 심지어 천주교도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에 사탄이 자리할 수 있으므로 이단적인 것이다 라는 교단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명상을 하고 있고, 그 말은 현재 저는 그 전과는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나만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판단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당연히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할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는데,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으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명상을 함으로써 최대한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관지 한 2달가량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결혼 생활을 참 많이 판단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잠깐
X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물론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좀 관대한 편이었고 오히려 저한테 잣대를 들이밀어서 저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도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을 하면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내 내면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을 했던 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괜히 무슨 싱글맘 채널에 이혼 얘기나 하고 브이로그나 올리지 왜 저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 나는 왜 이런 얘기를 올리고 싶은 거지? 하는 물음에 그냥 나의 지금 현재의 생각을 기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전혀. 그럼 왜 안 돼? 그냥 해! 라는 결론에 다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나에 대한 판단 기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런 잣대를 내려놓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 성격이 전에는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또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게 귀찮기도 했고, 그래서 차라리 나한테 관심을 좀 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신기한 게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는 도움들이 부담스럽지가 않고 참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제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드렸을 때 기쁜 마음이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예전과는 바뀐 게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 감사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 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두서없이 중구난방으로 초점도 요점도 없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제 요점은 내 자신의 판단 기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다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저의 잡다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